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맥켄지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맥켄지 신전운동과 굴곡 운동을 하는 방법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순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그런 운동들을 도대체 급성 요통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통증이 가라앉았을 때는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통증이 이제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힌 맥켄지 운동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로빈 맥켄지가 일반 대중인들을 위해서 쓴 통증 없는 삶을 위한 7단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6장 내용을 번역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조금 제가 다르게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지난번까지는 맥켄지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치우쳤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그냥 진격을 하는 게 좀 좋았던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막상 제가 읽어봤더니 제 임상 경험과 같이 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 내용을 넣는 중간중간마다 제 개인 의견도 조금 넣을 테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진짜로 시작할게요. 언제 허리 운동을 해야 하는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책에 나온 운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거나 통증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정말로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허리 통증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증이 있다 보면 이 유튜브라든지 TV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왜 아픈지를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 몸을 진단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곁에 있는 의료진입니다. 이 인터넷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저한테도 이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증상을 보내오고 제가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때마다 사실 원론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분들의 몸을 봐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보라고 저도 권장하는 내용이에요.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 내용인데 유튜브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를 완전히 믿고 따라올 이유도 절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여러분 몸을 직접 관리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아마 당신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급성 또는 심한 허리 통증을 경험했을 겁니다.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적은 거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오는 환자들도 얼마나 아팠어요 하면 5년, 6년 정도 아팠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통증이 원래 깨끗하게 낫는 분들도 중간에 많지만 계속해서 자잘하게 아프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만성통증 환자들에게는 제5장에서 언급된 최근 연구가 희망을 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 10년 동안 허리 통증을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9개월간 맥켄지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60%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추가로 22%는 통증이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통증 에피소드로부터 더 빨리 회복되거나 만성 통증을 없애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장의 목적은 이전보다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앞으로 통증이 다시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통증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신도 주의사항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 장에서 설명하는 움직임들이 당신의 허리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6장에서 나오는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심한 요통이 있을 때는 자세나 움직임에 상관없이 항상 통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있을 때나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 또는 앞으로 구부릴 때 훨씬 통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서려고 하거나 걸으려고 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몸을 완전히 똑바로 펴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상 안정이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 의견을 잠깐 말해보자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나 요통이 있는 분들을 보면 제가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고 하면 어떤 자세에서 아프세요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동작에서 아프세요예요.
이 어떤 자세나 어떤 동작에서 자신의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 또는 덜해지는지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디서 원인이 시작됐는지를 찾아내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 환자라면 제가 또 다른 질문들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문진이라고 하죠. 문진 속에 답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는 문진 중에 하나는 시간대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디스크 환자는 오전엔 되게 아팠는데 활동을 해서 그런지 오후 되면은 훨씬 수월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반대로 오전에는 하나도 안 아픈데 오후 되면 아파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초저녁이나 또는 새벽에 너무 아프다는 분들도 계세요.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특징들이 있는 분들도 허리 디스크 환자의 특징적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나 치료사 선생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자신의 이런 특징들, 시간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시간 의존성에 따라 가지고 통증이 변화되는지 또는 특정 자세나 동작에서 자신의 통증의 강도가 더 심해지거나 덜해지는 게 있는지 또는 멀리 뻗치거나 또는 줄어드는 것이 있는지 내 몸 쪽으로 가까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확인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치료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이제는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진행할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급성 심한 요통 치료에 장기간의 침상 안정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틀 이상은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도 실제로 심한 요통을 겪어본다면 그 의견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저희 임상 경험상 심한 통증이 있는 많은 환자들이 2일 이상 누워 있어야 그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일찍 운동이나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상 안정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똑바로 서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맞습니다. 이 침상 안정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의 환자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환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동을 시키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운동이라고 할 때 하나의 맹점이 있어요. 운동이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헬스 트레이닝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자, 운동의 강도를 한번 따져볼게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의 운동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헬스 트레이닝은 아무리 약하게 해도 한 4단계, 5단계부터 시작되는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 그러면 헬스 트레이닝을 그 맨몸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한 그 운동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 1단계, 2단계, 3단계의 아주 저강도 운동을 적용해야 낫는 환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겐 4단계, 5단계 되는 맨몸 운동도 상당히 힘든 거예요. 하면 오히려 악화되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면 헬스 트레이닝은 촉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운동법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치료해주는 의료진들에게 현재 내 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이라든지 처치법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진행합니다. 만약 짧은 시간이라도 엎드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침상 안정 기간에도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 1에서 3번. 자, 1에서 3번은 저번에 설명드렸던 신전 운동입니다. 그냥 엎드려 누운 자세, 팔꿈치로 지지하고 신전 자세를 유지하는 게 2번이었고요. 3번이 우리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신전 운동을 이렇게 10번 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는 동작들일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맥켄지 신전 운동에 대해서 소개한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꼭 그 자세하고 주의사항을 배우는 걸 권장드릴게요. 운동 1에서 3번을 수행하십시오. 이 세 가지 운동은 요통의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운동이 끝나면 즉시 등을 대고 눕고 제 4장에서 다룬 부분에서 설명한 허리 베개를 허리 아래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침상 안정 중에서도 허리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 허리 베개에 대한 내용이 잠깐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허리 베개를 누워있을 때 사용했을 때 주의점이라든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한 컨텐츠가 직접적으로 여러 개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길 권장드릴게요. 자, 그럼 그 다음 읽어봅니다. 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떤 운동도 수행할 수 없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아스피린이나 기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라고 부르거든요. 자, 보통 이부프로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과 NSAID 계열의 일반 의약품은 급성 요통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며 일반 처방약보다 부작용이 적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미국
보건의료정책연구청에서도 권장한 바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긴 하지만 누워 있어야 할 정도는 아니고 일상생활의 일부를 계속할 수 있다면 운동 1번, 3번을 계속해서 수행하십시오. 운동 1번에서 3번까지의 목적은 요추 전만을 가능한 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루 종일 자세와 움직임에 주의하여 전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부린 자세나 등을, 지금 이 자세 말하는 거예요. 구부린 자세나 등을 둥글게 한 자세, 특히 이렇게 앉아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피하고 앉는 시간을 최소화하십시오. 즉, 굴곡을 피함으로써 관절 내부의 왜곡 증상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운동 3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허리 통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통증이 점차 감소하며 몇 번의 세션 후에는 뚜렷한 호전이 나타나야 합니다. 통증이 허리 중앙으로 모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앞장에서 설명한 통증의 중심화 과정으로 매우 바람직한 반응입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컨텐츠 아마 조금 보셔야 될 거예요. 다리나 엉덩이 쪽의 통증이 허리 쪽으로 이동을 한다면 이는 좋은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사라지고 약간의 당김과 뻣뻣함만 남게 되는데 이는 훨씬 견딜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운동을 해도 통증이 중심화되지 않거나 감소하지 않거나 호전이 없다면 이상의 뒤쪽에 다루는 효과가 없을 때 부분을 읽으십시오. 이 부분은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음 시간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운동을 시작한 지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 통증이 많이 줄고 지속적인 통증이 없어졌다면 운동 1과 2는 중단할 수 있지만 운동 3은 계속해야 하며 운동 4는 서서 하는 신전 운동입니다. 자, 이것을 추가해야 합니다. 즉, 통증에서 이제 조금씩 호전되면은 엎드려갖고 누워있는 거, 엎드려가지고 팔꿈치로 딱 지지하고 있는 신전 자세들은 빼도 된답니다. 대신에 3번은 계속해서 하고 4번은 추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이 시점부터는 제 4장에서 설명한 구부린 과교정 자세 연습을 서서히 도입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맥켄지 운동 설명하면서 사실 5장을부터 바로 번역을 해서 4장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아이고, 하필이면 4장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슬러치 오브 클렉션이라고 하는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고 하면 일부러 이렇게 힘을 빼고 살짝 이렇게 빼고 앉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세에서 이렇게 허리를, 날개뼈를 쪼고 허리를 쫙 쪼아가지고 군인 자세처럼 그러니까 신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 2초 정도 좀 툭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 1초에서 2초 정도 했으면 힘을 쓱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교정을 하는 거예요. 약간 힘을 뺀 자세를 했다가 쭉 이렇게 한번 과교정을 했다가 힘을 뺐다가 하는 거예요. 이걸 한 세션에 10번에서 15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4장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요건 제가 자세한 부분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컨텐츠를 제작해서 영상을 좀 더 자세히 세밀하게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증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자세도 좀 신경 써주세요라고 하는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할게요. 이제 올바르게 앉는 법과 최대 전만보다 살짝 덜한 자세로 전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만이 증가할수록 통증은 감소하며 올바른 앉은 자세를 유지하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를 잃고 허리의 전만 커브를 잃게 되면 통증은 금세 다시 생깁니다. 운동 3을 할 수 없는 상황에는 반드시 운동 4를 대신 수행하십시오. 자,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엎드려 누워서 하는 신전 운동이 서서 하는 신전 운동보다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가능하면 로빈 맥켄지는 3번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다른 활동들을 하면 사실 엎드려서 이러한 운동들을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운동 4를 대체 동작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자세한 내용들이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신전 운동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또한 물건 들기 전후나 반복적인 들기 작업 중에도 수행해야 됩니다. 로빈 맥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드는 사람들 많죠. 자, 이런 활동을 하기 전, 그 다음에 한 후에는 반드시 이런 신전운동, 서서 하는 신전운동 4번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요통을 예방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운동뿐만 아니고 통증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세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구부린 과교정 연습은 올바른 앉은 자세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하루 2에서 3회 수행해야 합니다. 급성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는 다음에 제시되는 운동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